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YW입니다. 자, 오늘은 신도 히카루와 와야의 대국을 한번 감상을 하실 건데요. 이 대국은 어떤 대국일까요? 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입단 결정국입니다. 자, 이제 이바둑을 이기는 사람이 프로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둘은 절친이죠. 사실 이제 바둑계에서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시합에서 만나거나 중요한 길목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바둑은 아주 흥미롭게 흘러가는 그런 대국이 진행이 될 텐데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저랑 같이 함께 보시죠. 이 흙이 살면 네가 이기고 이 흙을 죽이면 내가 이긴다. 입단대회 통과야. 죽일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흙이 살아날 길이 있을까? 네, 지금 흑이 이쪽 81번을 붙여가고 나서 이제 이 바둑의 가장 최대의 승부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흑의 입장에서 신도 히카루가 이 바둑이 좀 다소 덤이 부담스럽다고 보고 이 승부수를 띄워갔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이제 폭파 작전이죠. 여러분 혹시 폭파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프로기사가 혹시 계신가요? 바둑 팬분들이라면 사실 폭파 전문가 이런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자, 이 바둑은 실제로 폭파 전문가라고 불리던 조치훈 8단, 이때 당시에 8단이었거든요. 아주 오래된 바둑이죠. 흑이 이제 조치훈 8단이 실제로 두었던 대국이고요. 백은 이제 그 당시에 명인이었던, 일본의 명인이었던 미학이라고 불리는 오다케 히데요 구단 간의 대국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실 여기에서 이제 백이 72부원으로 이제 막아간 장면이에요. 그러자 지금 이제 조치훈 구단, 즉 신도 히카루가 조금 덤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곳을 하나 끊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비비기입니다. 정신없이 이제 이곳저곳을 흔들어 가는데요. 자,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이 맞고 그 다음에 또 이쪽을 젖혀요. 그리고 끊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 점을 늘고 나서 이제 이쪽을 붙여갑니다. 자, 여기를 붙여가는 수를 두고 나서 이제 둘의 굉장한 신경전 그리고 수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백이 우선은 여기를 시간연장책 아니면 이거는 시간연장책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를 따내서 뭐 나중에 혹시 이걸 할 시간이 없을까봐 그냥 하나를 교환했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젖혀서 당연히 한 점을 제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한 점을 움직여서 드디어 이제 폭파 전문가였던 조치훈 8단의 폭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수는 집으로는 굉장히 악수예요. 만약에 살릴 수 없다면 이 한 점이 먹혔으니까 이게 만약에 통으로 집으로 굳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손해가 되겠죠? 그냥 한 점을 생으로 잡혀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한 점을 나와서 진짜 정말로 승부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집균형만 놓고 본다면 좀 흑의 입장에서는 다소 덤이 부담스러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폭파 작전을 감행을 하게 됐고요. 정말 과감한 결단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이 이쪽을 막아가는 진행이 되는데요. 이 승부수,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있다. 흑이 살 길은 있어. 알아채기 힘든 어려운 길이. 하지만 길은 딱 하나야. 젠장, 보이질 않아. 흑이 살 길이. 네, 이 장면에서 이제 사이가 이 돌을 보고 아주 어렵고 단 하나의 길이지만 살아갈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카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는데요. 살 길을 못 찾고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떨까요? 이 상황에서 살 길은 없습니다. 네, 지금 살 길이 없어요, 사실. 이제 사실 사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귀신이기도 하고, 또 바둑에 거의 신격으로 나오잖아요? 저렇게 있다고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근데 미안한데 없어요. 살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히카루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흑이 살면 네가 이긴다. 사이라면, 사이였다면, 이 정도 공간이 있다면 흑도를 살릴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사이가 지금 내가 두는 것처럼 두고 있다고 치고, 그 다음 그래, 내가 와야라고 치는 거야. 지금 와야가 두고 있는 것처럼 두고 와야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 흑돌을 잡을 수 있을지, 이 흑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흑이 살아날 길은 없어. 그런 것 같아. 살아날 길은 없어, 어디에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이를 보니까 저 녀석은, 사이는 그 수는 생각했어. 헛된 발버둥이야. 이런 수가. 이 수일긴 빠뜨렸다. 이걸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저는 절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그리고 이 각색한 부분을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재미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서 89번을 뒀는데 한번 따라가 보죠. 실전은 102쪽을 차단을 하고요. 당연한 수정. 지금 흑한테 집 안형을 내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흑이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비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다시 움직이고요. 100은 이제 지켜야겠죠. 그리고 쭉 나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쪽 선수 했다가 저쪽 선수 했다가 뭐 부분적으로는 전부 다 걸립니다. 뭐 어려운 곳은 없어요. 여기를 나왔을 때 지금 100이 이제 이 세 점을 돌봐야 되는데요. 실전에 막상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두 대국자가 모두 다 떨려요. 뭐 흑으로 둬도 떨리고 100으로 둬도 떨리긴 하는데, 왜냐면 여기서 이제 바로 승부가 나버리니까. 근데 이제 대충 이런 걸 둘 당시에 어느 정도 감은 있습니다. 살기 어렵겠다. 그리고 좀 잡기 어렵겠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국에서는 사실 그 한 확률이, 만약에 실전에 이게 구수간의 대국이 나온다면 보통 6대4나 7대3 정도로는 잡는 거를 보통 예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외길 진행이에요. 이쪽을 나가고 뛰고 크게 단수를 둬서 이제 다 백도를 무겁게 만들고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백이 안형을 없애고 이제 이 돌을 다시 돌봐야죠. 여기 돌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을 흑이 두면은 백이 죽게 돼 있습니다. 자, 끊어가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한 수 삐끗하면 다시 이제 역전이에요. 흑이 여기를 붙여 나가서 백하고 엮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두 집이 나진 않으니까 이제 백대만을 엮기 위해서 계속해서 맥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여가게 됐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백이 뭣도 모르고 이런데 나가면 흑이 이었을 때 이쪽에 단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을 최대한 다치지 않게끔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쌍점 선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약에 뭐 이쪽을 막아간다면 또 단수가 선수가 되고 되면 이쪽에 맛이 더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수는 쌍점을 서줘야 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고 여기 느는 것까지. 자,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도 상당히 좀 긴 수순이긴 한데, 바둑의 이제 메인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이쪽은 최대한 좀 짧고 좀 간략하게 보고 나서 실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를 이제 쑥 단수를 치고 여기를 먹고 여기까지 빠르게 진행이 됐죠. 여기를 단수 치자 갑자기 와야가 엄청난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띄우고 나서 딱 막아가니까 이 수는 내가 생각도 못했던 수인데, 이런 이제 리액션을 하게 되죠. 자, 지금은 이제 이게 만약에 실전에 나오면 사실 이거는 어려운 사활은 아닙니다. 지금 27번을 두는 순간 백이 이제 살아야 되죠. 이쪽 호구를 쳐서 이렇게 젖히면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백이 당장 위험하죠. 백이 안 뒀다고 치면 이런 데를 안형을 파워해서 잡으러 가면 젖히기만 해도 못 살아요, 사실. 네, 이런 거 단수 칠 때 이어져도 서는 공도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살아야 되는 건 사실 뭐 너무 당연해요. 실전에 이렇게 늘어서 버티고 흑이 치중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아서 살려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젖혀있고 나면은 이쪽이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쪽을 두면은 여기 얼핏 보면 패인데, 이걸 따먹을 때 패만 되더라도 지금은 답이 없고요. 왜냐면 이게 자체 패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대마를 살리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걸 단수 치고 나면 사실 끼웠을 때 오히려 백이 죽습니다. 이쪽이. 네, 어느 한쪽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쪽이 잡히고요. 사실 이때는 그냥 백이 잡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사실 그 전에가 문제였어요. 그 전에 이 시점에서 만화상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왜냐면 흑이 이긴 거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싱 해줘야지 딱 멋있잖아요. 백이 잘못 둔 건 사실 저희 관심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히카루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백이 늘었죠. 늘고 먹고 이 한 점을 이렇게 두고 단수를 치니까 여기 안형 나오고 이쪽에도 안형이 생기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오래된 바둑이다 보니까 현대 바둑에 비해서는 좀 수읽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흑이 살 길이 있다고 계속해서 사이가 말을 했죠. 근데 안 돼요. 그냥 안 됩니다. 백이 이쪽을 단수 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일단은 흑이 뭐 이쪽 먹는 거는 백이 이렇게 뚫어가면 이쪽이 너무 깨끗하죠. 뭐 이쪽을 끊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 점이 죽으니까. 그렇다고 이쪽 쳤을 때 사실 이게 살려줘도 백이 이겨요. 살려줘도. 이렇게 돼서 뭐 이걸 이쪽을 살려줘도 이 흑대마를 살리는 과정에서 흑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물론 전체를 다 잡지 않아도 이런 데서 이제 손실이 난 것만큼 또 흑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사실 안 됩니다. 지금. 네, 되는 변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흑이 이제 다른 길은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막고 따먹을 때 이걸 먹고요. 연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끼우는 걸 누르려면 이쪽을 이제 뻗어줘야 돼요. 뻗어서 만약에 뭐 백이 이렇게 다 받아준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끼우는 수가 돼요. 이쪽을 끼워서 이런 식으로 뭔가 패를 해볼 수가 있죠. 이 패는 흑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 이런 쪽에 패감을 쓰고 따먹었을 때 백이 이걸 이제 먹는 거는 흑도 메인 대마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개가를 다시 해가야 되거든요. 백이 이쪽을 연결하면 따먹어서, 이게 이제 백이 죽으면 안 되죠. 이 흑돌이 다 살아가니까.
이런 걸 노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백은 이제 이쪽을 그냥 세 점을 단수를 치면 아직까지도 끼우는 수는 안 돼요, 이 수가.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쪽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흑은 준비를 더 해야 되거든요, 이쪽을 연결해서. 이게 보면은 좀 얼핏 보면 지금도 찝찝해요. 이제 이게 술기가 정확해야 되는데 백이 뭐 먹으면 방금 보여드린 대로 끼우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보강을 가야 되고요. 단수를 치면은 이제 이 세 점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쪽을 보강 가면은 먹히는 순간 이게 두 점을 살려야죠. 그 다음 또 이제 끊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백이 죽게 생겼죠. 이 세 점은 반드시 먹어야 돼요, 이쪽을 쳤을 때. 근데 이쪽을 치면은 뭔가 이 술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먹고 흑이 따먹으면은 여기를 떼어서 이렇게 이제 수상전이 되거든요, 이쪽은. 근데 이제 이 수상전 같은 경우에는 흑이 이제 될 리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네, 이쪽을 단수를 쳐도 이걸 이기에는 이쪽을 이렇게 두면은 유가무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수를 다 쪼여봐도 흑이 잘 안 돼요. 수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하지만 고수들 간에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느끼고 둘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흑이 되는 싸움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길로 가기에 이제 굉장히 떨릴 수가 있고 좀 확신이 없을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백이 첫 번째로 이쪽을 쳤으면 안 된다는 거, 치면은 그냥 쉽게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백이 늘고 나서기에 의도를 한 점을 제압을 했죠. 제압을 했는데 지금도 뭐 비슷해요. 여기 실전을 이걸 두는 순간 단수를 치고 이때는 답이 없어요. 이걸 딱 흑이 답이 없어요. 앞으로 조금 더 다음 진행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점을 들고 오지 말고 이때 여기를 하나 찔러면 돼요. 지금도 흑이 연결하고 백이 여기를 두면은 이제 이 백대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하고 똑같이 압박을 해도 살고 나면 아까하고 차이점은 이쪽에 집이 날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 옥집이에요. 이쪽에서 한 점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쪽이 얼핏 보면은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수를 치는 순간 촉촉수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걸 나갔어도 돼요, 사실. 나가고 흑이 단수를 치면 이제 이것도 이으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쪽을 치고 나서 이쪽을 두면은 뭔가 여기까지 연결했을 때 이 끼우는 맛도 생기게 되고요. 그거는 아까하고 좀 다릅니다. 백이 이렇게 잡으러 간다고 치면은 이쪽을 뭐 살리고 백 연결하면 끼우고, 아까하고는 촉촉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다르죠. 백이 만약에 뭐 이쪽을 두면은 단수를 쳐서 두 점을 제압하고 또 여기를 둬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백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이 집 3번 둘 때 그냥 이쪽 먹으면 됩니다. 먹고 흑이 이걸 따먹으면 그때 여기를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이걸 살리면 그냥 살려주고 집으로 이기면 돼요. 이때는 지금 형세 판단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한번 물러서고 이걸 여기를 두고 그 다음 단수 치고 나서 이제 이 수를 27번을 보는 순간 그 수는 나의 쓸 게 없던 수인데 하고 이제 당황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흑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이제 꼬리를 살리고 폭발을 한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살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몸통이 죽고 나면은 그 전에 손해가 됐던 것 때문에 사실은 되는 수는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다음에도 백이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 마저 보시죠. 찾아냈다. 히카루는 찾아냈어. 단 하나뿐인 어려운 길을. 도중에 히카루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흑은 살 수 있어. 히카루가 찾아낸 단 한 줄기의 살아날 길이. 연결되면 중앙에 한 눈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귀에서 손을 뗄 수가 없어. 완전히 맛보기가 됐잖아. 잡을 수가 없어. 죽은 줄 알았던 흑돌이 살아났어. 좋습니다.
이 일국은 히카루가 와야보다 완벽한 우위였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와야의 입장에서는 127번을 당하고 나서 굉장히 당황을 하는데요. 그래도 뭐 지금 바로 던지기는 좀 아쉽죠.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 좀 더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이쪽을 늘어가자 이제 흑이 여기를 막고요. 사실 이제 129번으로는 자체 사활로도 여기를 치중가도 그냥 살지는 못합니다, 지금. 백이 이제 이으면 이쪽을 둬서. 근데 이제 흑의 입장에서 좀 신경 쓰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를 이제 다 이렇게 조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궁도를 넓혀갔을 때, 이런 게 싫은 거죠, 지금. 뭔가 메꿔보면은, 흑의 입장에서 이런 곳을 연결해야겠네요. 이쪽을 메꾸고. 뭔가 백이 수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 메꿔가도. 궁도가 너무 넓으니까 오히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체 사활을 보시면 분명히 치중 가면 죽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수가 떠오르시면 사실 어느 정도 고수이신 겁니다. 또 자체 사활로는 죽는데 지금 이제 수상전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은 이제 이도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를 막아서 백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쪽을 두면은 지금은 치중 가서 잡는 게 아니라 끊어서 그냥 패를 하면 돼요. 패감을 쓰면 백이 이 한 점을 먹고 만족할 순 없죠. 이쪽이 다 폭파당했으니까. 네, 그렇다고 뭐 받으면은 이 4점을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백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고요. 백이 방금 전에 이제 흑을 꼬신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치중 오라고 꼬신 건데, 안 넘어갔죠, 흑이. 네. 그리고 이제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이쪽을 젖혀 있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와야가 돌을 거두었죠. 이때 왜 거두게 되냐면, 이쪽을 받으면, 여기 아직 이제 옥집이잖아요? 근데 이쪽을 한 집을 만들려고 하면, 백이 응수하면은 그냥 진짜 집을 만들면 되고요. 백이 이제 이쪽을 따먹으면, 사실 이 패는 뭐 자체 패감도 많기도 한데 단수를 치고 패를 해도 되고 그냥 끼워 이어버려도 이 싸움이 백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잡히면서 살게 되면 안 되겠죠. 이쪽을 연결하는 것도 몇 발짝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쭉 막아가면 바로 수상전하는 진행을 하더라도 백이 잘 안 되고요. 패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백이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진행이고요. 만약에 백이 이쪽을 파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자체로는 죽게 되는데 이쪽을 끊는 거는 이제 되게 큰일 납니다. 여기서는 한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끊는 방향을 이렇게 해서 있는 거는 막아서 안 되겠죠? 이쪽을 단수 치면도 먹어서 뭐 여기서도 단수를 치고 흑이 연결하면 이렇게 패를 만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패는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자체 패감이 너무 많고 그냥 중간에 흑이 백 이제 툭툭 따내면 뭐 자체로 지금 백이 패감도 없어요. 이 패는 패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을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요. 자, 지금도 뭐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사이가 히카루가 완전히 와야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단 하나뿐인 길을 찾아냈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히카루를 응원을 하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안 됩니다. 흑이 바둑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긴 했지만 뭐 좋은 바둑은 아니었고 그냥 5대5 승부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그래서 이 바둑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승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사는 걸 찾아낸 조금 더 술기가 정확했던 히카루가 이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대국이었고요. 조치훈 구단. 이때 당시에는 8단이었는데요. 근데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는 옛날 일본 연감을 찾아보면 모든 대국이 다 마지막 초읽기까지 둡니다. 만약에 제한시간이 8시간 바둑이면은 7시간 59분까지 쓴 걸로 나오고요. 상대 대국자는 좀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뒀는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5시간 대국이다. 그럼 조치훈 구단은 4시간 59분. 그리고 상대 대국자는 좀 시간이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남아있는 경우가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바둑을 이기던 지던 간에 무조건 마지막 초읽기까지 가는 거예요. 정말 어떤 정신으로 바둑을 뒀는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거는 제가 인터넷 기보를 검색을 해봐서 제한시간까지 나와있진 않은데요. 옛날에 이제 일본 연감을 찾아보면은 옛날엔 제한시간을 얼마만큼 썼는지 그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했던 조치훈 구단의 바둑 같은 경우는 제가 제한시간을 남긴 바둑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정신이 조치훈 구단이 존경을 많이 받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이기건 지건 간에 모든 시간을 다 썼으니까요. 네, 이 바둑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마지막 초읽기에서 이 수를 찾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백의 입장에서 시간 공격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물론 뭐 이때 당시 초읽기는 일본 초읽기라서 현대바둑에 비하면 좀 길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승부처에서 백이 좀 너무 쉽게 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좀 아쉽게도. 자, 어쨌든 이 바둑 여러가지 재밌는 승부처들이 또 있었고 또 재밌는 사이의 리액션들이 있었죠. 바둑 모르시는 분께서 이걸 보시거나
바둑을 아시더라도 이 내용에서 깊게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보시던 경우에는 정말 흥미진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흙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대국은 굉장히 멋진 대국이었습니다. 이 바둑을 통해서 이제 신도 히카루가 입단에 성공을 하게 되죠. 네, 와야도 결국에는 입단을 하게 됩니다만 어쨌든 이 바둑에서는 좀 아픔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승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패자에게는 아픔이 있죠. 자, 그럼 오늘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